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와우 TV입니다. 세계 언어의 역사 속에서 한글은 독창성과 화학성을 인정받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글이 국내에서 점차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훈민정음의 세계화와 국내 한글 사용 실태 사이의 역설적인 간극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창제한 글자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은 한글이 세계 언어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며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를 넘어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학당과 같은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대학에서도 한국어 관련 학과가 신설되거나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참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와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훈민정음이 세계인의 언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한글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히려는 열기는 단순히 한류 팬덤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전문 분야를 탐구하는 등 실질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언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한글의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한글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한글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모티콘 문화나 온라인 게임 용어들은 한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대왕의 해안이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한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를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우리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 한글 사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글과 외국어의 혼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 광고, 인터넷 콘텐츠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안내문, 상점, 간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국어 혼용에 더욱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치타임이라는 표현은 점심시간이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용되며 리스펙한다와 같은 외래어 동사 표현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말의 어휘를 빈곤하게 만들고 고유의 표현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영 혼용체는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글로 음차하여 섞어 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 클래스, 워크숍, 팔로우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우리말처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에는 마이너스 하마이너스를 붙여 로그인하다, 다운로드하다와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혼용은 때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문화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혼용이 너무나 빈번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원래 우리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어를 고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말의 문법 구조나 어순에도 이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언어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장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로 순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언어의 장벽을 만들고 특히 노년층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외국어 사용이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의 척도로 오인되는 사회적 풍조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말 사용을 위축시키고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어에서 외국어를 표기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현대 한글 24자모만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외래어의 이름우는 원칙적으로 일기어로 적으며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한글로 적절히 옮기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음을 정확히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언어 그대로를 사용하거나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피를 커피로 적는 것이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지만 일부에서는 호피와 같이 원어 발음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특정 발음이나 철자를 강조하여 원래의 외래어 표기법을 왜곡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언어 규범의 혼란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와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문화와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한글의 왜곡과 남용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이 외국어에 잠식당하면 우리 고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섬세한 어휘와 문장 구조가 사라지고 결국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깊은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분별한 외국어 혼용은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부 계층만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남용은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 용어나 전문 분야의 용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외국어로 사용될 때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징이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민족의 사상, 문화, 역사가 집약된 정수입니다. 우리말이 외국어에 잠식당하고 그 고유한 표현 방식과 어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을 외국어와 혼용하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우리말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 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말의 창조성과 표현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화 콘텐츠의 독창성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정체성 상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미래 세대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언어 사용의 폭을 좁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어가 지닌 이러한 복합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한글의 올바른 사용은 단순한 언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대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언어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과 교육기관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외국어 남용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올바른 외래어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지킴이와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우리말 관련 퀴즈, 대회, 글쓰기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말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 집필 시에도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말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어연구기관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어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 순화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순화어 개발은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말의 어감과 의미를 살리면서도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콘텐츠를 내용물 또는 알림거리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우리말 사용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식 문서, 안내문, 광고 등에서 한글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어를 사용하며 이때는 반드시 쉬운 우리말 설명이나 순화어를 병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든 공공 분야 및 상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민들의 언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말을 보호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도 자료나 공공 캠페인에서는 쉬운 우리말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 광고 심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디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는 언어의 파급력이 큰 만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국어 자막이나 외래어 남용을 지양하고 우리말 순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린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합니다. 언론사의 자체적인 언어 순화 노력과 함께 시청자와 독자들의 비판적인 시각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고 외국어 남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남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우리말 순화어 사용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개인이 우리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어 수호의 시작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소통 속에서 의식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의 풍부한 표현력을 탐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글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는 한글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이중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것을 넘어 모든 백성이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훈민정음의 세계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동시에 국내에서 우리말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혼용을 반성하고 올바른 한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대계몽이 절실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글을 더욱 빛내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우리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글의 세계화와 국내 한글 사용, 실태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정책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우리말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 사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한글은 영원히 우리의 빛나는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와우 TV 윤노셉입니다.